자, 15번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조건들을 잘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gx가 최고차이 양수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값의 정적분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적분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근데 gx는 0, 이게 0이 된다고 해요. 이게 0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x 범위, 하나의 x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x의 범위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쭉 되는 그런 값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다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7부터 0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데서 얘가 0이 돼야 될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선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함수값이 플러스인 거를 정적분을 하는 거야. 만약에 x라는 게 0보다 크게 되면은 항상 여기는 플러스가 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요, 정적분을 했을 때는 뭐 양수든 음수든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 데서는 gx는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그거를 정적분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7까지 해서 0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차 함수를 하나를 그려놨을 때 0과 마이너스 7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만만한 여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뒤로 갔을 때 뒤로 가는 값에 대해서 이 녀석은 올라간 거,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도 이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 녀석의 정적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도 만약 7까지 갔을 때 여기에 정적분, 네, 절대값. 그러니까 둘 다 적분 구간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 녀석도 음수가 나오지만 이 녀석도 음수가 나오지만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그러면서 값이 0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이 만약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바깥쪽까지,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뒤집는다고요. 뒤집는 녀석의 이제 적분 구간이 반대로 됐으니까 이 넓이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 넓이의 마이너스다. 적분 구간이 뒤로 가 있으니까. 얘는요, 애초에 여기에 정적분이니까 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긴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니까 계산된 거. 적분 구간이 물론 왼쪽으로 가 있지만 전체의 어떤 절대값. 그러면은 전체 절대값은 정적분의 크기인데 이 정적분 자체가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 위에서 아래에서 뺀 값, 여기는 이 모든 넓이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터닝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그 구간의 범위가, 그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7부터 0이다. 그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가정했던 이 0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여기가 있다면 마이너스로 가는 이 모든 값에 대해서 0이 돼버려야 돼. gx가.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는 아닌 거니까 0의 위치를 가령 이렇게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여기로 한번 과감하게 잡아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선생님 좋다. 마이너스 7이 이쪽으로 갈 때까지만 gx가 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 녀석은 위로 올렸어요. 절대값.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될 겁니다. 적분 구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쨌든 간에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인데 결국에 절대값이니까 이 넓이에 대한 값을 얘기를 하니까 0, 마이너스 7. 이러면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자, 좋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령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만약에 0이 이쪽으로 나가버려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x는요, 그럼 여기까지 마이너스 7까지가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갈 건데, 나는 어떤 81의 값을, 또 고정된 값을 갖는 양수 p에 대한 어떤 범위가 또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양수 p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0이 여기면 p가 갈수록
4p에서 7p 고정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얘도 커지고 얘도 계속 커지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논의로 x가 0이 여기 나가 있어도 4p, 어떤 7p에 대해서 80일이 고정된 상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가를 다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x 이렇게 주고 가령 0이 그러면 여기 안쪽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7은 여기다가 주면 되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0이 되는 부분은 이것밖에는 없는 거고 이것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더 나가면은 안 되죠. 오른쪽으로 가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80일 고정된 상수를 가질 수 있냐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이쪽까지 갈 때까지는 이 값과 이 값 결국에는 플러스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gx가 이 넓이가 커지는 만큼 커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 앞에 있는 녀석은 계속 커지겠죠. 가령 선생님이 가정을 여기까지 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쪽을 S1, S2라고 이렇게 하면은 gx 값이 0부터 x 절대값 ft, dt 그런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에 0부터 x ft dt라고 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그냥 넓이를 다 더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의 정적분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뭡니까? 이걸 계산한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S1에서 S2를 계산한 값의 절대값. 그럼 S2가 지금 아주 조금 같다고 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버려요. S1 빼기 S2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S1 아 그렇구나. 얘는 계속해서 늘지만은 이 녀석은 S1을 넘었다고 해서 계속 느는 녀석은 아니다. 늘어가다가 여기까지 계속 늘어가다가 이만큼 더 값만큼은 빠져야 되는구나. 값의 크기가 빠져야 되는구나. 그게 여기서 늘어난 거랑 완벽히 상쇄를 해버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가 80일이냐? 여기서부터가 상수가 되는 거고 근데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한선이냐? 라고 했을 때 같이 빠지는 곳 그러니까 여기랑 이쪽 넓이랑 여기랑 완전히 같아지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같이 상쇄가 되면서 이 S1이 나오는 건데 여길 넘어서는 순간은 얘도 계속 커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앞에 거는 이미 계속 커지고 있고 상쇄가 되는 거는 여기랑 여기 넓이가 S1이 될 때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fx라는 게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최고차항 모르니까 k라고 하고 x 플러스 7, x 빼기 4p 요렇게 일단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0일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결국엔 80일이라는 게 0부터 4p까지 정적분을 해주시고 fx, dx 물론 밑에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를 붙여버리면 아까 이 S1이라는 게 이런 녀석이에요. 얘가 80일이 된다는 이 식한계. 그리고 두 번째 4p부터 결국에는 0에서부터 7p까지 적분을 했을 때 0부터 7p fx를 적분했을 때 이때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식으로 미지수 두 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앞의 내용을 다시 몇 번 반복을 하고 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계산을 먼저 하죠. 0이니까 간편할 것 같아요. 7p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k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px 마이너스 28p 이 녀석을 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필요가 없으니까 는 0이니까 잠깐 없애도록 하고요. 3분의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7 빼기 4p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28p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0부터 7p까지를 대입할 건데 여러분들 어차피 x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를 약분을 하고 할게요. 여기 2. 안 그러면은 계산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3분의 여기다 대입하면 49p제곱 하나 끝났고요. 2분의 7p를 넣으면 49p 마이너스 28p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28p는 0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양쪽에 또 6을 곱해서 계산이 좀 깁니다. 여기가 98p제곱 30 곱하면은 93 27 4 32 147p 3을 곱하면 83 24 326 84p제곱.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6을 곱해 주셔야 돼요. 86에 48 6이 12 168p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산해 주시면 14p제곱 이 녀석을 계산해 주시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1 p는 0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p 약분하면서 14p는 21 그래서 p는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p를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결정하면 돼요. 여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p가 2분의 3이니까 그거를 넣어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여기는 6까지입니다. fx는 k 주시고 x 플러스 7 2분의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죠. dx 마이너스 81 양쪽을 플러스로 주고 2를 보내놓고 계산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0부터 6까지 k 주시고 안에는 x제곱 플러스 x 42 이렇게 dx 2분의 81 그러면 k 주시고 여기가 3분의 x 세제곱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2x 여기가 0부터 6 그 다음에 2분의 81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대입해 주셔서 k 6 216인데 3으로 약분을 해주시면 7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8 마이너스 여기까지 하면 12 6 4 24 마이너스 252 2분의 81 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90이니까 k에다가 여기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몇입니까? 262는 2분의 81 요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주면서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그냥 썼어야 되는데 부호에 대한 게 살짝 좀 어긋났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갖고 마이너스를 한쪽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81 이렇게 대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약분을 싹싹 해주시면 여기가 2 K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좋아요. 그럼 여기로 와서 fx라는 거는 결국에는 최고참 4분의 1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7 x 빼기 6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마주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약분하면 4가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21번 문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눈치를 채면은 이제 내용을 알면은 쉬운데 그게 아니면은 좀 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창이 1인 4차 함수 fx인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가 t란 마이너스 t 뿐이다. 그리고 최소값이 1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결국에는 0분의 0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2k 제곱 fk 마이너스 fk 제곱 얘가 0 이렇게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f 여기서는 0분의 0꼴이니까 상관은 없죠. 그러면 여기가 fk를 묶어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fk 여기까지 는 0 요렇게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0분의 0꼴을 이제 미분계수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자를 이제 미분한 다음에 k를 대입하는 꼴이니까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분자를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k를 대입하면 앞에는 4k fk 플러스 2k 제곱 f'k 이 녀석이고 등호 얘를 미분해 주시면 이 fk f'k 얘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함수의 교점으로 봐야 될까? 어떤 미분계수로 봐야 될까? 근데 가만 봐보면은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소값이 17이니까 사실 여기에서 fk가 0 또는 얘가 0인데 앞에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fk는 그래서 2k 제곱. 선생님도 어떻게 한번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간단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최소값이 17 이거를 좀 나중에 보고 문제를 쉽게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fk는 2k 제곱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밑에다 넣어 주시면은 여기는 8k 세제곱 2k 제곱 f'k 그러면 여기도 4k 제곱 f'k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넘겨서 8k 세제곱은 2k 제곱 f'k 그러면 f'k 여기는 4k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k는 t란 마이너스 t뿐 그러니까 어차피 k가 0이 아니니까 다 나눈 건데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꼴이냐면 fk 마이너스 2k 제곱 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도 f'k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fx 마이너스 2x 제곱은 0 요렇게 돼 있는 게 얘도 0이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얘도 0이고 얘를 미분한 것도 0이다. f'x 마이너스 4x도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4차 함수니까 gx가 0 그런 다음에 g'x가 같이 0이 되는 x는 오로지 지금 t 마이너스 t 뿐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교점인데 거기에서 미분계수가 빵이란 말이야. 그럼 gx의 형태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gx, 다시 얘기하면 fx 빼기 2x의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fx 마이너스 2x 제곱, 얘는 최고차항 1 주고 x 플러스 t의 제곱, x 빼기 t의 제곱, 제곱을 둘 다 인수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x 플러스 t의 제곱, x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잠깐 지우고 그렇다면 fx를 최소값이 17이니까 이 녀석을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f'x 앞에 걸 미분하면 이 x 플러스 t, x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여기가 2배에 x 플러스 t 제곱 x 빼기 t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4x 이렇게 돼버려요. 식을 정리할 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굉장히 용이하죠. x 빼기 t 그 다음에 이 녀석 한 번씩 더해주시면 2x 플러스 4x 4x가 또 공통인수로 보여요.
그러면 4x로 묶어주시면서 앞에선 여기 곱한 거. 마이너스 t제곱,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1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을 갖는 게 x제곱은 t제곱 빼기 1. 이거 양수거든요? 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x는 폴마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 거고, 그렇게 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딱 이렇게 0,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 그러면은 이 녀석도 깔끔한 대칭이 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극소값이 그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x에다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대입했을 때도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루트가 여기다 x에다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그럼 여기를 합차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여기에 제곱, 뒤에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t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t제곱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앞에는 2 됩니다. 뒤에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2t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된다는 겁니까? 17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러면 18. 그러니까 t제곱은 9. 그러면 t는 3이다. 요렇게 해주시면은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정답까지 마저 쓸까요? 그럼 3을 넣어주시면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해 주시면 77이 49 곱하기 1 생략합니다. 16에다 이거 파니까 32. 그러면 81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가요? 자, 식 작성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22번 문항입니다. 공통문항에서 가장 마지막 번호의 문제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수열을 이제 몇 항을 추론해 나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유형이고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데, 까다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잘 하고 거기에 이제 알맞는 값을 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 힘듭니다. 한번 같이 풀어봐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A1이 3이고 선생님은 이걸 풀어갈 때 이런 식으로 수열을 추론할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4A4. 그러면 앞에는 3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얘는 다 끝난 거예요. 3으로 결정돼 있으니까 두 번째까지도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 7 플러스 K. 몇 번만 더 가면 돼요. 4번, 5번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네 번째 항, 5번째 항이 0일 때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5번째 항 둘 중에 뭐가 0일까? 과감하게 여기가 0인 경우, 아니면은 5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거든요. 4가 0이면은 5에 관계없이 5를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5가 물론 이렇게 써지겠지만 쓸 필요도 없이 어차피 곱하면 0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얘가 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K로 쳤을 때는 7 이상이 되는 경우, 이 녀석이 0보다 작은 경우, K로 쳤을 때는 이제 7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꼼꼼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면 여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10을 해, 17, 그런 다음에 K를 한 번 더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0을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분류해야 돼요. 얘도 0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K가 2분의 17이 됐을 때 여기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10을 한번 빼고 K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7 플러스 3K는 0. 그러면 K는 9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조건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쓴 거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K는 9 한 개. 그러면 얘도 있잖아. 마이너스 17 플러스 2K.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음수일 때를 하면 되는데 얘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 마이너스 7 플러스 k의 절대값. 요렇게 일단 되겠죠. 다시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플러스 n.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니까 3을 이제 더해주시고 3을 더해주시고 절대값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려고 하면은 k라는 게 지금 7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7 이상 여기 범위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 녀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을 하나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K가 여기서 7보다 작을 때, 이 녀석이 음수일 때는 그러면은 M, 2를 한번 더하고 절대값에 씌우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K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건데 K가 5 이상, 그리고 K가 5보다 작게 되면은 5 이상이면은 플러스로 풀리겠죠. 그냥 이렇게. 근데 어차피 마지막 종착지 자체가 0이 돼버려야 되니까 다시 5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플러스로 이렇게 풀리겠죠. 다 물론 플러스로 풀리는 건데 마이너스 5 플러스 k. 그러면 네 번째로 갔을 때 요렇게 가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거를 적용을 시켜갖고 0 이상이니까 10을 한번 빼고 k를 한번 더하는 거.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k는 2분의 15. 조건을 만족하나요? 7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족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버리는 거예요.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 빼기 k.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녀석도 5보다 작은 거. 절대값을 씌운 건데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 자체가 그냥 플러스인 겁니다. 10을 빼고 k를 더해요.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서 얘도 성립을 안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9랑 7만 이렇게 얻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류로 4가 아니라 5가 0일 때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5가 0이 나오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4를 더해주면서 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이거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에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이렇게 될 거고 아까랑 똑같이 할 거예요. 얘가 0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7 이상이 될 때 이거를 한 가지를 할 거고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0보다 이제 작을 때 그러니까 k가 7보다 작을 때 이걸 두 번을 할 겁니다. 얘가 0 이상이니까 그러면 밑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10을 한번 빼주시고 마이너스 17 플러스 2k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음수일 리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음수가 돼버리면 플러스 3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4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0 이상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2분의 17 이상. 그러면 10을 한 번 더 빼고 k를 더해서 얘가 마이너스 4. 그러면 3k가 20 몇입니까? 지금 4 넘겨주시면은 3 요렇게 일단 가버리겠죠. 그러면 k라는 거는 3분의 23 요렇게 가게 됩니다. 8보다는 크진 않고 7보다는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도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쓰겠습니다. 3분의 23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 녀석이 음수일 때 그러니까 k가 7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입니까? 여러분들 2를 더해주고 절대값을 씌워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5 플러스 k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플러스로 풀리는 건데 k에 따라서 k가 5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k 그냥 그대로 풀려버리고 k가 5보다 작아버리면은 5 빼기 k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야. 어쨌든 다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0을 빼고 K를 더해. 마이너스 15 플러스 2K. 10을 빼고 K를 더해. 마이너스 5. 이거는 나가리가 된 거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K는 11. K는 2분의 11. 조건도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5보단 더 크니까 얘도 가능한 거. 아, 여기에서 또 우리가 구해냈다. 2분의 11까지 구해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서 음수가 아닌 거 양수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과정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에서 넘어왔다 그러면은 10-K. K라는 건 당연히 10 이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17 플러스 2K 이 녀석 얘도 똑같이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K가 2분의 17 이상일 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10을 한 번 더 빼고 3K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얘가 10-K가 돼야 되는 거니까 4K 37 그러면 K가 4분의 37 이렇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얘도 지금 만족을 하는 거겠죠. 좋아요. 하나를 더 구했어요. 4분의 37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7 플러스 2K 얘가 0보다 작을 때 K가 2분의 17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2를 더해서 절대값을 씌울 건데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2K 뭐 이렇게 가버리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10-K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K가 2분의 17보다 작을 때 이 녀석 그러면 얘가 K라는 게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고요. K가 2분의 15보다 작을 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근데 어쨌든 다 7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를 구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얘가 플러스로 풀리면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2K 10-K 이쪽 넘기면 3K는 이제 25 K는 3분의 25 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근데 얘가 7 이상 8 8이 16 8, 3, 24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지금 여기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보다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게 이것보다 더 크게 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3을 분제곱해보면 51 얘 50이잖아요. 더 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됐어요. 얘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풀려버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서 15-2K 요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10-K 이제 넘기면 K는 5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것 같지만 7 이상에 대해서 얘도 둘 다 성립을 안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밑에 쪽 2분의 17보다 작을 때는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 절대값으로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K가 7보다 작을 때를 한번 우리가 봐보죠. 그럼 7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절대값 2를 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K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K가 5 이상일 때 K가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일단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5 이상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일 때 이렇게 풀립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K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 절대값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5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니까 5 빼기 K 요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이거는 0보다 큰 값들인 거니까 절대값이 풀렸을 때도 다 0보다 큰 값들이니까 저 녀석을 밑에를 적용하면 10을 빼고 마이너스 15 플러스 2K 10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게 10-K가 돼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겨서 3K는 25, K는 3분의 25 이렇게 되면은 만족합니까? 7을 넘어가 버리죠. 얘도 나가리가 됐다.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넘겨주시면 K는 15가 돼버려서 얘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거 2분의 1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이 9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4분의 21을 더하는 거니까 59 다 분모 분자를 더하면 63이 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